탈북녀 북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한일 500원 벌기 위해 탈북녀의 고백 먹고 살기 위해 했던 충격적인 일. 500원 벌기 위해 했던 충격적인 일. 안녕하세요. 감동TV입니다. 오늘도 기운 넘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꿀 같은 주말 연휴에 몸과 마음은 다들 잘 쉬셨나요? 오늘은 출근길 카톡이나 문자로 친구, 지인, 가족, 동료와 함께 다정한 안부 메시지를 나눠보세요. 오늘도 상쾌한 기분으로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춥지만 따뜻한 하루 되세요. 이 추운 날 따뜻하게 해주실 사연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를 갈망하다 이북에서 한국으로 온 탈북민 김인주라고 합니다. 한국인이 되어 생활한 지는 이제 15년도 더 됐네요. 언제 어떻게 시간이 흘러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눈을 떠보니 저도 이제 부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름이 김인주라 하니 얼굴이 인주처럼 빨갛지 않을까 생각하시죠? 농담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생활은 모든 탈북민이 그렇듯이 저 또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북에 그동안 지원도 많이 해주셨던데 저희처럼 신분이 낮은 곳까지 그 보급품이 오질 않았나 봅니다. 제가 있었을 때 북한 정부는 핵에만 투자를 몰두하고 북한 주민들의 안정과 생계 유지에는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북한이라는 나라입니다. 하루 한 끼 정도 식사를 챙겨 먹기도 힘든 상황이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까지 있으니 말 다한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적 부모님이 영양실조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 남매에게 주실 양식을 조금이라도 드셨더라면 아마도 돌아가시진 않았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남동생과 함께 둘이서 자라야만 했어요.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부모 없는 서름이 있답니다. 부모님이 희생하가며 저희 남매를 키우셨는데 부모님 없이 남매 둘만 남겨졌다 보니 정말 살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에게 식량이 배급되었지만 제가 북한에서 지낼 때는 그런 것도 받아먹기가 힘든 실정이었어요. 지금은 북한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저 있을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동생은 점점 커가고 있고 남자아이라 먹성도 좋은데 먹을 것이 없어 빼빼 말라 비틀어진 몸을 보면 정말 누나로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제가 북에 있을 때만 해도 여성들의 군입대가 필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입대 대신 돈을 벌기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의 뒤치다꺼리를 조금 해주고 받은 옥수수로 동생과 저녁에 옥수수 죽을 해먹거나 하는 식으로 매일매일을 버텨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집 딸내미가 저를 도둑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고구마를 훔쳐 먹었다는 거죠. 저는 훔치지도 않은 고구마 한 개로 인해 뺨을 맞고 쫓겨났어요. 정말이지 이곳에서 일을 못하면 동생과 먹고 살기가 막막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집에 가서 제가 아니라고 싹싹 빌었지만 돌아오는 건 욕과 도둑년이라는 거였지요. 너무 서러워서 엉엉 울었어요. 저는 일할 수 있는 다른 집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북에서는 보통 집이 가난해지면 집에 있는 전자제품이나 옷을 팔아서 식량을 구하거든요.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벌써 다 내다 팔아서 먹고 살았기에 집에 더 이상 내다 팔 게 없었습니다. 저는 막막했었죠. 어린 동생까지 책임을 져야 하니 저는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정말 제가 가진 건 몸뚱이 하나 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처럼 죽기 싫었어요. 부모님처럼 굶어서 죽기는 더욱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결심한 거죠. 제 남동생에게 음식을 먹일 수만 있다면 기꺼이 몸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함흥에서 살았었습니다. 함흥에는 역이 있었는데 그 함흥역전에서는 매일 기차를 기다리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몸을 파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맴돌며 구걸하기 시작했죠.
먹고 살려면 그 어떤 일도 해야 하는 게 북한이니까요. 사람들이 북한이 못 사는 나라인데 성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북한 남성들은 돈을 벌 수가 없는 환경이기는 합니다. 농사를 해서 먹고 살고 싶어도 땅이 없고 땅이 있더라도 그건 고위급 간부들의 땅이고 그래서 북한 남성들은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북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건 그렇게 자신의 아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오는 것을 알아도 그냥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돈을 벌 수 없고 여성이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업소처럼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곳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싸게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200원부터 받고 그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500원을 부르고 최하 200원까지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찌질이만 아니면 거의 500원 정도는 주더라고요. 동생이 학교에 간 사이 동생하고 같이 사는 판자 같은 집으로 불러서 했지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 정말 화가 나는 게 남성 개인의 문제보다는 북한의 체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남한에서는 사고 팔 때 위생 상태와 임신 문제로 피임을 잘하지만 북한에서 피임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병 제국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뭐 사실 맞는 말입니다. 북한 전역에 매독이 확산되고 있고 대부분 걸려있는 여성들은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반 연령대가 가장 많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제가 북한에 살았던 때 가족들이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딸을 알선하는 일도 꽤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의 불법도 아닌 것처럼 생활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북한에서의 생활이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이곳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북하고 싶은 마음은 많았지만 그렇게 마음만 클 뿐이었어요. 어느 겨울날 저는 남동생의 학교에 간사이 한 남성과 거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학교에서 조금 일찍 끝났는지 빨리 집에 오면서 동생은 제가 하는 일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럴 것이 누나가 웬 다 늙은 남자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바로 알게 된 것이죠. 그 장면을 본 동생은 누나가 벌어다 주는 돈이 이런 짓을 해서 번 돈이냐고, 누나는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동생이 보기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하지만 저도 20대 초반에 아직은 어린 여자였죠. 그 말 한마디에 한마디가 너무 가슴에 대못이 박히듯이 아파왔어요. 그 후로 저와 동생은 멀어졌습니다. 동생이 저를 쳐다보는 눈은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인데 저를 그렇게까지 취급하는 동생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참으로 서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 학교에 은연중에 소문이 다 나 있었더라고요. 쟤네 누나 몸 판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동생도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동생 옆에 붙어 있는 것이 더 동생에게 상처가 될까봐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작은 쪽지를 하나 써놓고 저는 떠났습니다. 저는 동생이 제 맘을 잘 몰라주어 섭섭함도 있었지만 아마도 동생은 누나가 하는 일이 정말이지 싫었을 겁니다. 동생과 먹고 살기 위해 한 일이지만 동생은 그런 일을 하는 누나가 싫었을 거고요. 거기에다 학교 소문이 나서 더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중국으로 넘어갔고요. 중국에서는 KTV라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살다가 보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오니 참 제가 살던 곳과는 너무나도 다르더군요. 매번 따스한 밥 한 끼를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었고 또 탈북민들을 위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가 없는 난민인데 이렇게 국민으로 받아주시고 또 살 수 있는 집도 지원해 주시고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탈북민들의 마지막 말은 진정이기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서 조금 여유를 갖게 되자 동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브로커를 구해 동생의 행방을 수소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고향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연락한다고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서 생사만 확인하고 따로 연락은 안 했습니다. 그냥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걸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나을 거라는 판단이었어요. 부디 제 동생은 그곳에서 꼭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말 사랑합니다. 김인주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세월 그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낸다고 하시니 마음이 좋습니다. 동생분도 아마 누나분의 마음을 이제는 다 알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곳 행복한 자유의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